최근 근로시간 단축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저녁에 있는 삶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이번 법 개정의 의미와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현우 기자. 네. 먼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노동 강도가 세기로 유명한데 이 노동 강도가 어느 정도고 이번 법안 통과가 갖는 의미가 뭔가요? 네, 우리나라 근로자의 1년 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입니다. 네.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긴데요. 일을 많이 한다고 알려진 일본도 평균 근로시간은 1713시간으로 OECD 평균 1764시간보다 적습니다. 네. 하루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본보다 한 달하고 보름을 더 일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이렇게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생산성은 낮아지고 기업들은 일자리 나누기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요. 예. 이런 부작용을 줄이는 계기라는 점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근로시간 단축법 지난 5년 동안 국회에서 잠을 자다가 이번에 전격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네. 어떤 배경에서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는 합의했지만 네. 정치권의 갈등까지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예. 지난 박근혜 정부는 68시간 근로가 가능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정규직, 파견직 확대 법안 등과 같이 처리하려고 해서 야당과 노동계가 근로시간 단축안 처리를 강하게 반대했었습니다. 반면 이번에는 여당과 노동계가 원했던 주당 법정 근로 52시간에 야당이 합의했고요. 그리고 야당과 재계가 요구한 휴일 할증 수당 150%를 여당이 수용하고 대신 공휴일에도 임금을 받는 법정 공휴일 유급휴가제를 순차적으로 민간 기업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휴일수당 중복 할증은 노동계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인표 기자. 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법정 근로 시간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부가 불합리한 행정해석을 내렸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근로시간 단축법 통과로 이런 문제도 이번에 다 정리가 됐다고 봐야죠. 네, 그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일주일 근로는 이제 표준 근로 시간 40시간, 연장 근로 12시간을 더해서 이제 총 52시간만 하도록 했는데요. 일주일 근로에서 이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되는지가 그동안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제 그간 고용부는 일주일을 휴일을 뺀 5일이라는 행정 해석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따로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그 휴일 근무 16시간을 더할 수 있다 보니까 그동안 모두 68시간의 근무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노동계가 고용부의 이런 일주일 해석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제소를 했고 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일주일은 5일이 아닌 7일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이 아직 근로시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이 국회가 이번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일주일을 이제 7일로 못을 박았습니다. 따라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그 5일 이제 40시간에 추가 근무 12시간을 합해서 52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모든 사업장에 그 동시에 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을 하면 혼란이 아무래도 불가피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연착륙을 위해서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그러니까 적용 시기를 차등을 두기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직원이 그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바로 적용됩니다. 예. 이제 50명에서 299명인 사업장은 2020년부터 그리고 5명 이상 그 이제 49명 이하의 경우에는 2021년 7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2022년까지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특별 연장 근로제도 도 함께 시행됩니다. 이 특별 연장 근로를 하려면 노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그 무제한 근로도 허용했던 그 특례 업종이 이번에는 대폭 축소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6개였던 특례 업종은 이번에 버스를 제외한 운송업들, 보건업 등 5개만 남기고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예. 일주일에 100시간 넘게 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대형 참사가 자주 발생하면서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폐지하라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는데요. 이런 여론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5개 업종만 남긴 이유는 뭘까요? 원래 이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다 폐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다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공공이익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해서 5개 업종은 남겼다고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보건업 근로자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인력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바로 특례 업종을 폐지하면 근무에 공백이 생기면서 환자가 치료를 못 받는 사고가 생길 수 있어서 특례 업종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예. 다만 남은 특례 업종에서 비정상적인 초과 근무가 없도록 근무가 끝나면 11시간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특례 업종도 폐지하는 방법을 정부와 정치권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예.